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에 있는 제품들을 사는 것은 결국 소비자이고, 그 소비자들은 그곳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약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그러니까 직장을 잃게 된다면 그들이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견표 좀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네, 행정과학과 김장우입니다. 저는 대형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대기업에 의해 쉽게 다른 데보다 다 할인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한 번에 방문만으로도 쉽게 모든 장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큰 대형마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중소상인들이 위치한 그런 재래시장을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이 붕괴하게 되고, 또 이러한 골목상권의 붕괴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태형 씨의 말대로 또 다른 소비자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악순환이 되어서 그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소비 구조와 그 소비 형태를 나쁘게 영향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말씀해 주시고. 미생물공학과 김태라고 합니다. 저 또한 앞에 분들 의견처럼 그 대기업의 횡포에 따른 그 지방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근무 효율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대기업들이 이런 횡포를 통해서 주변 상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 비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처음 그 주변 상권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주변 상권들을 도산하도록 유도하는 가격 제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방식의 정책을 통해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변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도산 후에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면 과연 이 대규모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이지혜입니다. 저도 앞에 분들 의견과 같이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가 없어지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는 악순환이 오게 되고, 재래시장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기업이 이를 억누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찬성 쪽 의견 다 들어갔고요. 반대쪽 의견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공학과 권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휴무제의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왜냐면은 대형 마트의 편리성이 일단 대두가 되는데, 일단 지정 휴무제를 하면은 주말에 휴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런 점에서 편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제약을 하거나 지정 휴무제를 하면은 그에 따른 손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농민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는 또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학과 김도현입니다. 앞에 분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 TV를 좋아하는데 대형마트의 지정 휴무제와 지방 재래시장의 상권을 막는다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만약에 대형마트를 닫는다고 의무적으로 해도 보통 사람들은 토요일에 다 가서 사지 일요일 날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재래시장의 상권을 살린다고 이런 대형마트의 지정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번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영업시간 규제에 반대하는 박근혜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셔도 의견과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 그냥 단지 물건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카트를 끌고 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지키는 요소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대형마트의 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래시장의 이익이 바로 올라가겠느냐, 그 점에서는 저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가자 김태훈입니다. 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여서 이렇게 자꾸 칸막이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말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조 발언은 모두 들어봤습니다. 혹시 찬성 쪽에서 방금 반대 쪽에서 말했던 컨텐츠에 대해서 반박하실 게 있으면 먼저 자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태훈 씨께서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넷도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어른과 어린 아이의 싸움입니다. SS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무래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1년 매출이 1,000억 원이 훨씬 상회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동네 작은 슈퍼와 경쟁을 하라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되죠. 일반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SSM 같은 경우에는 단지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이유는 남지 않더라도 싼 가격을 통해서 다른 물품까지 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SSM입니다. 이런 현 시장에서 자유시장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김인태 씨께서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고객을 유도하고 자영업자를 조선하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고객이 대형마트를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자율 경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걸 덧붙여서 그럼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들 있죠? 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에 똑같은 기준을 두고 경쟁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좀 논의에 벗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시장과 대형 마트로 범위를 정해서 얘기를 하자 보면 일단 고객은 가장 민감한 게 가격입니다. 그 자유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물류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상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직거래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가격을 낮춘다면 고객이 자유시장은 싸다, 이런 동네 시장은 싸다는 인식이 잡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또 근접적으로 주변의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을 찾아간다는 찾아가는 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훈 씨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고 소비자들의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꼭 낮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소비자에게 온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만, 대기업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경제적인 면으로서 정부도 한 번 정도는 견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해주고 각각의 다른 면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중소상인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들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라고 자연 경쟁 시장이라서 여기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서 이쪽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휴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큐 내용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제가 다큐 내용 본 것은 이마트에서, 예로 들면 이마트에서 일요일날 지정 휴무제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시장의 수익이 어떻게 올랐을까, 재래시장의 수익이 올랐을까, 그걸 보았는데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별로 그런 걸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휴무에 사람들이 그 일요일날 휴무를 정했어도 사람들은 그거에 귀찮으면 차라리 토요일날 가서 많이 사버리면 되지, 굳이 왜 일요일 휴무제에 가서 그걸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지정 휴무제는 아무 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 김장우입니다. 방금 김도현 씨의 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 규제를 통해서 그 휴일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의 인식에 전환은 아닐지라도 인식에 휴일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휴일이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제 대형마트를 이렇게 휴일까지 만들면서 공급상권으로 재래시장으로 돌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또 재래시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의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 휴일 말고 다른 날 전날 가거나 다음날 가서 사면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그런 휴일마저도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을 선택하거나 생각할 여지조차 없게 되고, 이는 결국에 재래시장을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방안? 어쩌면 그런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이렇게 휴일을 정해준다면 소비자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장희 씨의 의견에 좀 제가 동의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좀 더 덧붙이자면, 이걸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된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아직도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내려가기 혹은 오른쪽 우측 보행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고,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혹은 아직도 좌측 보행으로 습관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이게 시행을 한 다음에 좀 더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는, 아직도 그 정책의 끝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보고 한번 수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대쪽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약간 김창희 씨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휴일 임의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재래시장에 살려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고객들이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요. 지금 중요한 점은 일단은 지금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말해 주셨듯이 지금 문제는 그 마트랑 재래시장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자체 문화적으로 아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단순히 대형마트를 좀 줄여야 된다는 방안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그 방안이 뭐 다른 식으로 재래시장만의 뭐 특화된 부분을 이벤트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서 재래시장이 더 키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근희 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화로서
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그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시장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재래시장도 뭐 혹시 그 광화문 옆에 있는 그 통일시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엽전을 구입해서 그 엽전을 통해 물품을 사는 등 예전의 문화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화해서 문화 소비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상인이고 그들도 많은 이윤을 남겨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콘텐츠가 아닌 자기들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자기들 잘 팔 수 있는 상품을 낮은 가격에 가져와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런 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지 그 다른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문화재 형식의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희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자 권은경입니다. 일단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더 이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일단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랑 대형마트랑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시장에 갈 사람은 항상 시장으로 가고 대형마트에 갈 사람은 항상 대형마트에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점에서 대형마트의 그 좋은 점은 그 가격이 이제 일정하다는 건데 재래시장에서는 그런 가격에 대해 일정하지 않고 항상 이제 변동하는 가격이라 사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고 그런 점이 저를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물건을 사야 될 때는 대형마트에는 주차장이 이제 잘 구비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차시설 또는 편의시설이 너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래시장에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 권은경 지원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선 재래시장이 지정 흉문제를 도입해서 그런 살길을 말하는 것보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브랜드 있는 의류나 SPA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나 그걸 비교하자면 명품 브랜드는 이마트와 같이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SPA 브랜드는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싼 가격에 방리 담에서 많이 팔고 그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명품이란 브랜드는 명품은 그만의 가치가 있고 소장하는 가치가 있고 편리함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래시장도 그만의 특색을 살려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지 무조건적으로 지정 흉문제 국가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사람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지금 나왔던 의견은 이제 재래시장이 발전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런 이런 법칙에 의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좀 문화 특색을 살리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는데 혹시 이쪽에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컨텐츠 말고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계속 재래시장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지방 대형 마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건 단순히 재래시장만이 아닌 동네 작은 슈퍼마켓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래시장만을 두고 본다면 편리성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 뭐 예를 든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좀 거리는 비슷할 수도 있고 차를 이용해서 끌고 가서 많은 양의 물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네 작은 슈퍼마켓까지 그 피해를 받게 되는 현 실정에서 이런 그 주말에까지 대형마트를 열게 하면은 과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작은 소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하겠습니까? 또한 한 가지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이건 대형마트에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비자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형마트의 횡포로 인해서 재래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과 지방 그 소규모 슈퍼마켓 같이 근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또한 꼭 그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한 분야의 그 소비자군을 피해를 주면서 다른 한 분야의 그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서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주말 규제를 거의 일주일에 단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대형마트가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 하루로 인해서 지방 소규모 슈퍼마켓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서 해주시고. 김태 씨 지금 말씀하신 게 자영업자, 소비자다. 그래서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씨도 자영업자가 망하면 소비자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재 씨도 자영업자가 망하면 소비자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한다면 그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휴일에 하고 일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업이 될 수 있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다른 연령층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질문만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는 좀 다음에 하고 이번에 제 읽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쪽 일하는 분들과 어쨌든 서민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뭐 하루라든가 그쪽에 좀 포함을 해서 다 이제 그런 게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30초에서 1분 사이로 짧게 해주시겠어요? 아주 큰 부분. 혹시 최근에 보신 신문 기사의 내용에 보면 그 대기업 안에 있는 마트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그 근무 형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대기업은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무하신 분들의 화장실 가는 횟수도 체크하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활비를 만들고 그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대기업 아래에 더 악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더 안 좋은 노동 계층을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반대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저 동네 작은 슈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 모두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찬성 측에서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확실히 그 동네 소상인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느냐, 단 하루 쉬는 것만으로 정확한 근거를 좀 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못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나왔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네. 단 하루로 인해서 지방 소규모 슈퍼마켓이 큰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절망적인 그 현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 아닐까요? 단 하루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살고자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모두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주제가 나왔는데 시간이 없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의견은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